네, 안녕하세요. 슈팅스탁 1부 쇼미더스탁 출발합니다. 진행의 김수열입니다. 쇼미더스탁 오늘도 시장과 종목 이야기 가득 담아냈습니다. 먼저 오늘 시장에서 무대를 뒤집은 종목, 특징주 알아보면서 시장의 큰 흐름을 체크해보고요. 이어서 두 분의 전문가가 제시해드렸던 전략주 AS 시간도 가져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도전 상한가, 새로운 전략주까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투자 전략 얻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네, 쇼미더스타 방송 시간 이외에도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함께하고 싶은 전문가의 이름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톡방의 링크 보내드립니다. 네, 그럼 쇼미더스타 오늘 함께할 두 분의 전문가를 소개합니다. 네, 2월 8일 수요일 마감 시황입니다. 시장은 어떻게 해서든지 상승 동력을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새벽에 발표된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에서 매파적인 부분도 비둘기적인 부분도 있었지만 다시금 디스인플레이션을 주목하면서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3% 넘게 그리고 기술주 나스닥도 2% 가까운 오름세를 보였는데요. 오늘 우리 시장도 이 상승 동력을 이어받으면서 양시장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반도체 2차 전지 강했고요. 그동안 주목 많이 받았던 AI 테마도 다시금 오늘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수 추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2,469선으로 출발한 지수는 상승 탄력을 이어가다가 이 2시 정도에 살짝 조정받으면서 전거래 대비 1.3% 오른 2,483.64포인트로 거래 마무리 지었습니다. 수급 상황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국인의 수급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틀 매도를 보인 외국인이 오늘은 5천억 원 넘게 6천억 원 가까운 매수세를 보였는데요.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관련 업종, 또 LG이노텍, LG전자, 엔솔 등 LG 관련 기업주들로 수급이 쏠렸습니다. 그리고 기관은 오늘 6거래일 만에 소폭의 매수로 전환된 점 확인되고 있고요. 개인은 3거래일 만에 매도로 돌아섰습니다. 코스닥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도 빨간불로 출발했습니다. 어제보단 살짝 힘이 떨어졌는데요. 전일 대비 0.93% 상승한 779.988포인트로 780점 목전에 두고 마무리 지었습니다. 수급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수급 어제와 마찬가지입니다. 개인만의 매도세 보였고요. 외국인 기관 쌍거래 매수세를 보였습니다. 네, 시장 지수는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을 좋게 봤지만 환율의 흐름은 조금 달리했습니다. 여기에서 달러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전일 대비 4원 80전 상승한 1,260원 10전으로 거래 마감을 했습니다. 또 엔화 위완화 약세로 오늘 원화도 하방 압력 받으면서 원달러 환율 4거래일째 상승세 이어갔습니다. 네, 이렇게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쇼미더스탁 오늘은 적풍 전문가 그리고 이주연 대표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시장 상승세를 또다시 이어갔습니다. 좀 이슈에 흔들리지 않고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도 시장과 종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 무대를 뒤집은 코너입니다. 첫 번째 종목 적풍 전문가님의 특징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데이터 솔루션 네. 가지고 왔고요.
이 종목이 오늘 장중에서만 한 20% 가까이 올랐는데 이게 오늘 하루만 올랐던 건 아니고요. 최근 한 달간 지난 연초부터 해가지고 1월 달 저점이 5,000원이었는데 오늘 10,000원 근처까지 올라가면서 한 달 동안, 한 달 넘게 한 100% 정도의 상승을 보였어요. 그럼 이 기간 동안에 무슨 일들이 있었냐면은 시장에서 기술주들이 올 초부터 많이 좋았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인공지능 관련주와 AI 챗봇 이걸로 같이 엮여가지고 올라간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솔루션이 지금 다른 그 AI 종목들이랑 비교했을 때 뭐 한 번의 급등이 나오기보다는 급등과 하락을 좀 반복하면서 우리에게도 투자 기회들도 많이 주고 했었는데요. 지금 이 AI 챗봇이 원래 이제 그 오픈 AI라는 기업에서 시작을 해서 지금은 마이크로소프트와 어떤 구글까지도 이 시장에 이제 진출해가지고 새로운 서비스들을 내놓는다는 예고를 지금 해놓고 있어요. 특히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이 지금 맞붙는 상황이 돼가지고 네. 사실상 구글의 검색 시장 점유율이 97%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의 검색 시장 점유율은 한 3%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번에 그 AI 서비스를 통해서 이걸 역전할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거기에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도 웬만한 한국의 IT 기업들이라고 한다면 다 여기에 이제 다리를 이제 걸치려고 새로운 AI 챗봇 서비스나 또는 인공지능에 관련된 서비스를 많이 내놓고 있는데 어제였었죠? 어제 우리 정부에서도 이 AI 챗봇 관련해서 이 챗GPT에 맞서는 한국어를 기반으로 한 이런 AI 서비스에 대해서 이제 우리도 연구와 투자를 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정부에서 발표가 되게 되면서 한국산 기업들에 대해서도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솔루션은 과거에 그 AI 챗봇 서비스인 데이브라는 서비스를 이미 출시한 상황이고요. 관련해서 최근에 주가가 열심히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 솔루션은 한동안도 다른 이 AI 관련주랑 이제 비슷하게 좀 단기 투자 관점으로 이렇게 움직임이 좀 있을 것 같고 데이터 솔루션이 좀 올랐으니까 부담스러우신 분들 계실 거예요. 저도 비슷한 생각 가지고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예전에 우리 수익 실현을 기분 좋게 했었던 오픈베이스를 한번 다시 보는 게 어떤가 싶어요. 오픈베이스가 방금 보여드렸던 데이터 솔루션의 대주주입니다. 그런데 지금 데이터 솔루션이 연초 대비 바닥에서 100%의 시세를 보였는데 오픈베이스는 아직 저점 대비해서 올 초 대비해서 지금 잘해봤자 20% 정도밖에 안 올랐어요.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추가 상승 여력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데이터 솔루션이 물론 더 강한 종목은 맞습니다만 오픈베이스도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상승 여력이 충분한 종목이다라는 거 보시면 좋겠고 데이터 솔루션이 올라가는 날에는 오픈베이스도 함께 보신다면 좀 이쪽 관련 테마에 대해서 좀 수익을 낼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인공지능 관련주, AI 챗봇 이런 기술주 테마들은 한동안 더 이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데이터 솔루션 한 달 내에 100% 정도의 상승세를 보인 종목입니다. 오늘도 기술주의 흐름이 좋았는데요. 인공지능 챗봇과 묶이며 오름세가 분출이 됐습니다. 하지만 좀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와서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는 만큼 저풍 전문가님의 이 전략 주시기도 한 이 오픈베이스 오늘도 5.9%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앞으로 더 상승 여력이 남아있는 만큼 조금 더 이 종목을 관심 있게 보면 좋겠다 의견 남겨주셨네요. 다음으로는 이주연 대표님의 오늘의 첫 번째 특징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 SM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고요. 일단 SM 같은 경우에는 이전부터 여러 가지 이슈가 있기는 했었습니다. 근데 오늘도 거의 뭐 신고가를 쓰고 이제 상승을 해주고 오늘 장중에도 10%가 넘게 꽤나 큰 폭으로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SM 가족 같은 경우에는 어제도 굉장히 장중에 변동성이 좀 심했었고요. 원인이 뭐냐라고 하면은 이제 카카오가 이제 유상증자랑 전환사채를 통해서 SM의 지분을 9%가량 취득을 했다라는 그 이슈가 이제 유입이 되면서 같이 좀 상승 탄력을 받게 됐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카카오가 SM의 2대 주주로 이제 올라섰고요. 근데 단순히 뭐 지분을 취득해서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이제 원래 SM의 최대 주주로 있는 18%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이수만이죠. 이수만 최대 주주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 좀 불만을 좀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처분 소송 같은 이런 법적 대응을 하겠다라고 이미 예고를 해놓은 상황이고요. 이런 예고를 하면서 그러면 본격적으로 어떤 이 SM의 그 경영권
경영권 분쟁이 붙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주가를 좀 들어올린 동력이 됐다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경영권 분쟁이라고 하면은 이제 주식시장에서는 보통 호재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보통 경영권 분쟁이 붙었다라고 하면은 이제 매수세가 좀 들어오면서 변동성이 상당한 모습을 보이는데 일단은 뭐 제3자 신주 그리고 뭐 전환사채를 발행을 한 게 뭐 위법이다라고 일단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뭐 가처분 뭐 소송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결과가 나와야 뭐 알겠지만 일단은 뭐 이런 이슈들이 나오면서 이 전반적으로 그 SM 가족들한테 이제 호재거리로 좀 붙어서 매수세가 좀 붙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SM뿐만이 아니고 뭐 SM 라이프 디자인이라던가 SM CNC 이런 종목들도 어제 굉장히 큰 폭으로 시세를 준 뒤에 이제 윗꼬리 달고 쭉 빠지기는 했습니다만 오늘도 굉장히 양호한 흐름 이어가고 있는 거 좀 쉬어가고 있는 모습 추세를 깨지 않고 이어가고 있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SM 같은 경우에는 어제도 이제 캔들 모양 자체가 상당히 또 얼마나 변동성이 컸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데 이제 어제 분봉입니다. 어제 1분봉 차트고요. 어제 잘 양호한 흐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가 급격하게 갑자기 이제 카카오가 SM의 지분을 취득했다라는 이슈가 나오자마자 단기 기대감 소멸로 이제 좀 급격하게 빠지는 모습을 보였고요. 아마 오늘은 다시 이제 낙폭을 좀 회복을 하고 다시 좀 회복을 해주고 있는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SM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좀 장기간 동안에 박스권 안에서 갇혀있던 그런 움직임을 보였었는데 이번에 이 카카오 지분 인수권이 부각이 되면서 박스권을 돌파를 하고 신고가를 쓰고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에 매물대가 또 없고 이런 추가적인 이슈가 붙어준 만큼 아마 추가적인 상승은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지금 이 SM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그 사우디 국부펀드죠. 빈살만이 이끄는 국부펀드에서 이제 카카오 엔터의 1조 2천억 원입니다. 1조 2천억 원을 투자를 했고 카카오 엔터가 그 총알을 가지고 현금 총알을 가지고 어디에 투자를 할 거냐 이거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유입이 됐었는데 이제 카카오 엔터가 SM의 지분을 취득해서 이제 새롭게 우회 상장을 하지 않겠느냐라는 시나리오가 지금은 가장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SM 지분을 추가적으로 취득할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뭐 최대 주주 간의 어떤 뭐 분쟁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함께 또 작용을 하면서 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SM 같은 경우에는 이미 신고가를 쓰고 가고 있는 그런 종목인 만큼 뭐 뒤늦게 어떤 뭐 강력한 뭐 추가 뭐 매수라던가 아니면은 뭐 추격 매수라던가 이런 것들을 하는 것보다는요 좀 단기적인 이제 단기적인 매수 관점에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외에 뭐 SM 라이프 디자인이라던가 SM CNC 이런 종목들은 아직까지 그렇게 크게 움직임이 나오지 않고 있는 만큼 이런 종목들은 뭐 추가적으로 공략을 해보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SM은 또 이런 이슈가 있어서 이거 오늘 또 장을 뒤집은 그런 테마 종목으로 가지고 왔고요. 이 종목은 계속해서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SM 카카오 이 지분 취득 이슈로 어제로 떠들썩했는데요. 하지만 이 부분에서 좀 배제된 이수만 최대 주주의 이 가처분 소송 법적 대응 뉴스로 경영권 분쟁 이야기가 나오면서 오늘 주가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로 인해 박스권 돌파 후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고 추가 상승 여력도 있다고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또한 사우디 국부펀드 카카오 엔터 투자 기대감도 붙은 만큼 조금 더 유심히 지켜보자라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적풍 전문가님의 두 번째 특징주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4x4입니다. 네. 이거 뭐 우리 애청자분들이 많은 분들도 큰 수익을 내셨던 네. 바로 그 4x4라는 종목인데 오늘도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어요. 특히 이제 지난주 수요일 날에 상한가 주가를 만들어 놓고 오늘까지 이제 시세가 계속해서 이어진 상황이고 오늘 2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제 4x4의 경우는 어제 미국에서도 기술주들이 굉장히 좋았었고 요즘 미국 금리가 올랐지만 거의 정점에 다다랐다라는 그런 기대감도 같이 지금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기술주 관련해서 이제 올랐다고 볼 수 있겠고요. 메타버스 관련주로 그동안 많이 알려져 있었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재료가 어떤 게 좀 나오게 됐냐면은 지금 이제 삼성전자의 새로운 스마트폰 갤럭시 S23이 지금 사전 예약을 받고 있는데 전작에 비해서 전작 S22에 대비해서 지금 현재 사전 예약 수량만 현재 뭐 2배 정도가 지금 잡혀 있고 역대급 기록을 세울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4x4가 이 갤럭시 수혜주로 지금 엮여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이제 왜 어떻게 엮이게 됐냐면은 4x4가 그 삼성전자가 주도하는 이 8K 클럽이라는 8K 협회라는 네. 그런 이제
조직이 있는데 단체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 영상 할 때 우리 뭐 4K 그 다음에 뭐 8K, 8K 이렇게 이제 점점 해상도가 높아지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건데 이런 이제 고해상도의 컨텐츠를 제작하고 또 유통하고 또 이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장비를 만드는 삼성전자까지 해서 이런 기업들이 모여 있는 그런 조직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4x4가 들어갔다고 해가지고 영상 관련주 그리고 삼성 갤럭시 관련주 이렇게 이제 엮인 상태예요. 그래서 어제 어떤 뉴스가 나왔냐면 이번에 갤럭시가 그 사전 예약이 굉장히 열풍을 불어일으키고 있는데 왜 관련주는 안 올라갈까? 이런 기사가 어제 나왔었거든요. 근데 오늘 바로 반응을 좀 보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4x4는 일단 주가가 단기간에 많이 올랐어요. 작년 대비해서 지금 2배 정도 올라온 상태이고 물론 더 오를 겁니다. 오를 텐데 일단 조금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만약에 주가가 저는 제 관점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제 18,000원까지는 좀 조정을 줄 수 있는데 그 밑으로 떨어지게 된다면은 저는 일단 매도하시는 게 맞다고 봐요. 근데 18,000원대를 지켜준다면은 다시 한번 고점을 향해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켜보시기 바라겠고 지금 삼성 갤럭시 이번에 사전 예약 저도 지금 하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잘 팔린다고 하면은 또 새로운 뭐 스마트폰 관련 테마 이런 걸로 움직일 수 있다고 봅니다. 이번에 기술주들은 전 2월 말에 있는 MWC까지는 이 순환이 계속 돌 수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4x4 들고 계신 분들께 또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전문가님의 추천 주시기도 했던 4x4 들어봤습니다. 오늘 장중에 14% 넘게 상승하기도 했는데요. 이 메타버스 관련주와 함께 갤럭시 S23 사전 예약이 열풍이 되면서 수혜주로도 묶이면서 오늘 시세가 분출이 됐습니다. 하지만 현재 주가가 좀 많이 상승한 부분이 있어서 18,000원 선 이탈하면 매도 추천해 주셨고요. 지지받는다면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고 정리해 주시면서 2월 말 MWC까지도 더 기술주 좋게 보고 계신다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적풍 전문가님과 방송 이후에도 더 많은 이야기, 정보를 얻고 싶으시면 문자 샵 3772번으로 적풍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톡방 링크를 답장으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화면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휴대폰 카메라 대시면 입장 가능하니까요. 편하신 쪽으로 들어와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지연 대표님의 두 번째 특징주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에 거의 시장에서 AI를 빼고 할 얘기가 없을 정도로 AI 관련주들이 굉장히 시장에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지고 온 종목도 그 관련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미디어젠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미디어젠 같은 경우에는 뭐 AI도 사실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음성 AI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음성인식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AI 관련주들이 또 시장에서 굉장히 탄력을 많이 받고 움직임이 굉장히 좋다 보니까 그 이전부터 좀 시세가 조금씩이라도 나오기는 했습니다. 지금 일단은 뭐 한정된 수급이 한쪽 섹터로만 계속해서 수급이 몰리고 있고 그쪽으로 수급 쏠림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다 보니까 계속 한쪽 섹터, 특히나 AI 섹터는 지속적으로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오늘 미디어젠도 거의 상한가에 터치를 하고 지금은 상한가 유지는 못하고 한 25% 정도 상승으로 마감을 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오늘 애플이죠. 애플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애플이 이번 달 중으로 이제 사내 그 회의를 AI 회의를 개최를 할 거고 그리고 거기서 AI 챗봇 기능을 원래 기능들이랑 같이 통합하겠다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좀 유입이 되면서 같이 애플 관련주들이라고 할까요? 그 관련주들이 좀 상승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구글이죠. 구글이 뭐 챗 GPT의 대항마라고 해가지고 바드를 공개하기도 하고 뭐 바이두에서도 챗 GPT 이제 지금 현재 뭐 흐름에 잘 따라가겠다라고 하면서 뭐 AI 뭐 솔루션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또 공개하겠다라고 발표를 하기도 했었는데 일단은 이 애플도 마찬가지로 이 AI랑 같이 협업하는 그런 내용들에 대한 그 기대감이 유입이 되고 있다 보니까 애플도 마찬가지로 관련주들의 좀 상승이 나왔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미디어젠 같은 경우에는 그 뉘앙스라고 해가지고 애플 저도 아이폰을 쓰는데 시리가 있습니다. 보통 핸드폰마다 그 AI 비서죠. 그래서 대화 보시인데
걔 이름이 이제 시리입니다. 네. 시리를 만든 네. 그 회사가 이제 뉘앙스고요. 근데 뉘앙스가 그 개발에 참여를 했는데 이 뉘앙스라는 기업하고 이 미디어젠하고 같이 또 협력했던 그 이력이 같이 부각이 되면서 오늘 좀 굉장히 강력하게 시세가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요즘에 좀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여요. AI 섹터로 계속해서 수급이 쏠리다 보니까 AI 섹터 뭐 종목들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포트에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조금 그냥 횡보를 하거나 아니면은 좀 소외감이 들 수도 있는 그런 시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오늘은 뭐 외국인이라던가 뭐 기관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면서 대형주 전반적으로 흐름이 괜찮기는 했습니다만 사실 중소형주들을 만약에 포트에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시면은 그렇게 뭐 시장이 좋았다라고 느끼기에는 조금 부족한 그런 시간이 지나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그 와중에 뭐 이런저런 뭐 종목들을 쫓아다니기보다는요. 제가 이전부터 항상 말씀을 드렸지만 본인이 뭐 원칙이나 기준이 있으셨다면 그 기준 하에 뭐 종목을 보유를 하셨다면은 지금 조금 지루하시더라도 이 시기를 잘 이겨내시기를 좀 바라겠고요. 그리고 일단 오늘 가지고 온 상한가 도전주로 가지고 온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너무 소외감이 들고 있어서 여기서 나는 좀 이 AI 관련 섹터라던가 그쪽에도 좀 좋은 긍정적인 전망이 있는 그런 종목을 좀 공략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에게 좀 잘 맞는 그런 종목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종목 같은 경우 이따가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상한가 도전주로 가지고 온 종목도 이 미디어젠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의 역배열 상태에 있다가 최근에 이제 작년 한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좀 시세가 나오면서 정배열로 돌아선 그런 종목입니다. 근데 오늘 상한가 도전주로 가지고 온 그 종목이 요 위치에 있는 종목과 굉장히 유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추가적인 시세를 노리고 있는 그런 종목인 만큼 이제 기대를 많이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AI 관련주 미디어젠이었습니다. 음성인식 솔루션 제공 기업인데요. 애플이 이달 내 AI 회의를 추진한다 소식이 들리면서 관련주들 상승세를 보였고요. 또 계속해서 구글 바드나 중국 바이드 등 이 AI 챗봇 흐름이 강한 시세를 뽐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종목 좀 쫓기보다는 본인의 기준에 맞게 시장을 대응해보자라고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해주신 이주연 대표님과 방송 이후에도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으시면 문자샵 3772번으로 이주연 대표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톡방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 직후입니다. 8시부터 이주연 대표님께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도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공개 방송에서 어떤 주제로 이야기해 주실까요? 네, 지금 계속 AI 관련주들만 상승이 나오고 네.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좀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지금 내가 이 시장의 어떤 주인공이 좀 되고 싶다, 주인공이 될 종목을 잡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내용을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AI 관련 종목을 오늘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투자 포인트라던가 이런 것들을 좀 짚어드릴 거고, 그리고 지금 당장은 AI 쪽으로만 수급이 좀 쏠리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어떤 또 투자 포인트라던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시장에 접근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이제 방송 끝나고 바로 이어지니까 거기서 또 많이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나누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로봇이나 AI 등 이런 테마에서 상승 흐름이 나와서 좀 소외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전문가님께서 새로운 수혜주 또 수익 낼 수 있는 테마 종목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해 주신다고 합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첫 화면에 이주연 대표님 사진 바로 아래 방송 입장 가능한 버튼이 있습니다. 클릭하시고 8시부터 참여해 보시고요. 저희 방송 후반부에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제공해 드립니다. 힌트 들어보시고 정답 아시는 분들도 8시 이주연 대표님의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에 들어오셔서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추첨 통해서 향긋한 커피 쿠폰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무대를 뒤집은 종목 정리해보고 오겠습니다.
네, 전략주 AS 시간입니다. 두 분의 전문가님들께서 추천드렸던 전략주에 대해서 내일 시장에서는 또 어떤 전략이 새롭게 필요할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적풍 전문가님의 AS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12월에 매수했던 오픈베이스입니다. 조금 전에 특징주에서 데이터 솔루션 이야기해 주시면서 좀 언급해 주셨는데요. 오픈베이스 최고가 수익률 21% 달성했고요. 오늘도 고가에서 종가 형성하면서 3,320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픈베이스 어떻게 해보면 좋을까요?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데이터 솔루션의 대주주라는 인공지능 재료가 있고요. 네. 또 하나가 제가 말씀드렸던 게 현재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에 관련된 종목으로도 볼 수 있다. 네. 그래서 최근에 안철수 관련주가 좀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뭐 써니전자나 안랩 같은 종목들이 하락을 했는데 이 종목은 재료가 인공지능 재료가 있다 보니까 오히려 뭐 떨어지더라도 금방 또 매수가 들어오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오픈베이스는 현재 제 차트를 한번 좀 보시면 제가 이제 차트에 그려놓은 요 선들을 보시면 딱 지지선과 저항선이 명확하게 보이는 종목이고요. 현재로서는 3,500원 근처에 이제 상당한 매물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 자리를 뭐 영원히 못 넘는 가격은 아니에요. 그래서 3,500원은 저는 충분히 돌파 가능한 가격으로 보고 있고, 요거를 매수를 하시려면은 이미 저희는 수익했지만 다시 한번 공략하실 분들은 네. 3,300원에서 3,000원 사이 정도를 매수 범위로 잡으시고 그쯤에서 이제 천천히 모아 가신 다음에 올라갔을 때 3,500원 정도에서 매도를 하시면은 한 그런 두 자릿수 이상의 수익은 나올 거예요. 그리고 단타 하시는 분들, 단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매물대가 상당히 많이 쌓여 있는 이 검은색 선 구간 3,500원으로 넘어가면 오히려 그때부터 탄력을 굉장히 받을 수 있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단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3,500원을 돌파하는 순간을 잘 노렸다가 들어가신다면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픈베이스 데이터 솔루션 최대 주주와 함께 AI 관련 수혜 그리고 안철수 관련주입니다. 3,000원 정도 선에서 매수 유효하고 3,500원에서 수익 실현해보자 의견 주셨고요. 단타적인 측면이라면 3,500원에서 넘어가면 오히려 탄력받아서 더 상승세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가격을 노려보자라고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AS 종목입니다. 1월 31일에 매수했던 제로투세븐 저출산 리오프닝 관련주인데요. 오늘 8,300원으로 종가 형성 했습니다. 수익률 4% 넘게 나왔는데 제로투세븐은 또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리오프닝은 당연히 이제 네. 다가올 미래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네. 준비한 종목이 되겠고, 요즘에 그 저출산 얘기가 참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옆 나라 중국에서도 원래 이제 한 자녀만 낳자라고 했던 거를 이제 해제를 하고 이제 다자녀 정책으로 가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아이가 이제 3명부터가 다자녀 가구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이제는 자녀가 2명만 돼도 다자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개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저출산 정책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로투세븐과 또 아가방 컴퍼니 같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요즘 좀 꿈틀하고 있어요. 다만 요즘 너무 시장 분위기가 기술주 쪽으로 쏠렸기 때문에 상승이 막 크게 나온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제 꾸준히 올라가는 종목으로 오히려 안전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이 종목 추천 관점으로 말씀드리고 싶고, 최근에 한 4거래일 연속 수급을 보니까 개인들은 계속 파시는데 기관 외국인들만 좀 매수를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급이 굉장히 좋은 종목이니까 잘 가져가 보시고, 현재 수익 중이신 분들은 더 끌고 가시고요. 제가 처음에 10% 목표로 드렸었는데 사실 한 10,000원까지는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유 있게 홀딩 보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제로투세븐이었습니다. 저출산 관련 문제가 우리나라뿐 아니라 중국 등 관련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시장이 기술주로 좀 주목되고 있어서 소외되고 있지만 천천히 장기적인 관점으로 계속해서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 AS 종목입니다. 12월 15일에 매수했던 아모그린텍인데요. 실적은 좀 좋은데 주가가 반영되지 못한다 말씀해 주셨던 2차전지 전기차 관련주입니다. 그때도 매수 유효하다 말씀해 주셨는데 아모그린텍 어떻게 보실까요? 네, 요즘 자동차랑 배터리가 의외로 지금 저점을 굉장히 잘 만들고 네. 차분하게 오르고 있는 중입니다. 요즘 인공지능이나 그런 기술주들이 단기 흐름은 굉장히 세요. 하루에 상한가도 나오고. 근데 배터리나 자동차 모빌리티 쪽은 그런 한 방은 없어요. 그렇지만 지난달부터 해서 꾸준하게 이제 우상향을 하고 있으면서
지금 우리 증시가 이제 올라가는 과정에서 함께 지금 가고 있는 중입니다. 분명히 이 기술주들도 어느 순간 무너지는 순간이 올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전 이런 자동차나 배터리 쪽으로 돈이 많이 들어올 것 같아서 제가 이제 1월 달부터 계속 13,000원대 있을 때부터 여기 바닥이니까 물타기 하실 분들은 물타기 하시고 신규 진입하실 분들은 지금 들어가세요라고 계속 말씀을 드려왔던 구간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물타기 추가 매수를 안 하신 분들도 곧 이제 매수가가 옵니다. 12월 달에 하신 분들도 이제부터 본격적인 시작이니까 더 가져가시고 제가 목표가 제시해드렸던 16,000원 여전히 저는 유효하다고 보니까요. 보유하시고 아모그린텍 이외에도 다른 배터리주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네. 그 배터리주들 흐름들도 지금 다 좋거든요. 괜찮으니까 2차 전지 배터리 보유하신 분들은 현재 속도가 좀 느리더라도 지금 현재 기술주들이 무너지면 저는 그 다음 타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여전히 보유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배터리 자동차 관련주들이 큰 한방은 없어도 꾸준하게 우상향 추세를 그려가고 있습니다. 뭐 AI 같은 기술주가 조정받을 때 수급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목표가였던 16,000원 선까지 계속해서 홀딩 보유 의견 주셨네요. 다음 AS 종목입니다. 1월 19일에 매수했던 스튜디오 드래곤입니다. 종가 81,700원 수익권에 있습니다. 최고가 수익률도 6% 넘게 달성을 했는데요. 스튜디오 드래곤도 어떤 측면으로 보면 좋을까요? 네, 요즘 우리나라 그 콘텐츠들이 네. 굉장히 호평을 많이 받고 있죠. 네. 그래서 올해도 어떤 드라마가 나올지 지금 기대가 되는데 작년하고 올해 그 드라마들이 워낙에 히트치 드라마들이 많아가지고 드라마 대상 그 연기 대상을 누구를 해야 될지 작품상을 뭘 해야 될지 굉장히 관계자들이 고민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얼마 전에 저는 이제 더 글로리를 다 봤거든요. 네, 드디어 오셨네요. 네. 네. 그런데 글로리 이제 시즌 2가 올해 이제 파트 2가 또 네. 개봉을 한다고 하고 3월에. 그쵸. 3월이죠. 네. 얼마 안 남았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을 관심을 갖고 있는데 오랫동안 좀 중단됐었던 아스달 연대기도 올해 또 계획이 있다고 하고 또 스위트홈 시즌 2도 계획이 있고 예전에 뭐 경이로운 소문 이런 것들도 준비가 돼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시즌 2라는 게 보통 실제 그 전작보다 흥행할지 안 할지는 모르지만 기대감은 제일 큰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이런 컨텐츠 관련된 종목들을 뭐 살지 모르겠다면은 가장 대장주를 사는 게 맞다고 생각 들어요. 그래서 스튜디오 드래곤은 여전히 여러분들 수익 중이시고 또 수익이 아직 얼마 안 났죠. 그러니까 이제 매수 구간이시니까 현재 81,000원에서 한 8만 원 근처 그 구간까지 저는 이제 매수 구간으로 잡으시고 목표가 드렸던 10% 구간 여전히 괜찮은 자리니까 천천히 이것도 잘 모아 가시면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 드라마 흥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기다리는 신작도 많고 또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들의 시즌2들도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중 컨텐츠 대장주 스튜디오 드래곤 긍정적으로 보고 계십니다. 목표가까지 천천히 모아서 들고 가보자라고 정리해 주셨네요. 이야기해 주신 적풍 전문가님과 방송 이후에도 더 많은 이야기 정보를 얻고 싶으시면 문자샵 3772번으로 적풍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톡방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화면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휴대폰 카메라 대시면 입장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장중에도 시장과 종목 이야기 얻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이주연 대표님의 전략주 AS도 이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입니다. 12월에 매수했던 효성 첨단 소재입니다. 매수가 35만 4,500원, 현재는 41만 7,500원인데요.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고 이런 탄소 섬유 좋게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또 이야기해 주실 건가요? 네, 일단은 효성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계단식으로 잘 오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네. 지금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추세를 잘 이어가고 있고요. 뭐 차트상으로 봤을 때도 뭐 장기 이평선이라던가 이런 것들 다 돌파를 하고 지금 꽤나 이제 이 위쪽으로 잘 움직이고 있는 잘 단계를 밟아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효성 첨단 소재는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뭐 이제 그 탄소 섬유, 고강도 탄소 섬유를 또 만들어서 또 공급을 하고 있는 그런 업체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거의 이제 처음으로 이제 고강도 탄소 섬유를 개발을 해서 이걸 공급하고 있는 그런 기업인 만큼 이제 경쟁력이라던가 점유율 측면에서 상당히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탄소 섬유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에 또 우리 시장에서 굉장히 주목받고 있는 수소라던가 아니면 수소 연료 탱크의 원자재가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우주항공의 발사체라던가 이런 쪽들에 다 들어가는 그런 이제 원자재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미래 산업이 발전을 하면
발전할수록 이제 이런 효성 첨단 소재가 만드는 탄소 섬유의 수요가 점점 늘어날수록 당연히 이 효성 첨단 소재의 외형 확장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함께 좀 추구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또 효성 첨단 소재는 이제 뭐 공장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꽤나 공격적으로 증설을 하면서 이 생산력을 점점점 높여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이제 최근에는 좀 위축이 됐던 그런 뭐 영업이익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좀 바닥을 딛고 다시금 좀 반등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 기대감이 같이 또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뭐 장기 이평선을 다 돌파를 하고 이제 241선이죠. 거의 한 1년 넘게 역배열 상태에서 있던 이 장기 이평선도 다 이제 정배열로 좀 돌아서기 시작한 거 아니냐라는 그런 모습도 좀 보이고요. 241선 돌파를 하면서 이 위에 좀 안착을 해 있는 만큼 추가적으로 이제 상승 랠리를 조금 더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목표 수익률을 한 20% 정도를 드렸었는데 네. 지금이 한 18% 정도여서 얼마 남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제가 원래 좀 장기적인 추세를 보시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고 가셔라라고 말씀을 드렸던 만큼 사실 목표가 20% 정도는 충분히 달성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문제는 그 이후인 건데 네. 저는 앞으로 미래 산업이랑 함께 성장하는 그런 산업인 만큼 좀 충분히 추가적으로 더 이제 기대를 해보면서 가져가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뭐 크게 어떤 뭐 수정이나 이런 거 없이 계속해서 보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효성 첨단 소재 장기 이평선 241선 돌파하면서 추세 안정적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탄소, 섬유, 수소 등 성장 산업 기대감도 있는 만큼 추가 상승 랠리 기대되고 목표 수익률 20%까지 얼마 안 남았다. 더 들고 장기적으로 이어가 보자 정리해 주셨네요. 다음 종목입니다. 2월 2일에 매수했던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인데요. 매수가 16,000원에 현재 수익권에 있습니다. 지난 방송 때 박스권 상단까지 갈 수 있다라고 공략 주셨는데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은 박스권 상단 쪽에서 계속해서 네. 좀 비비적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좀 쉬고 네. 있습니다. 근데 네. 이제 박스권 상단을 돌파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시를 해드렸던 종목이고요. 일단은 최근에 박스권을 돌파한 이후에 좀 계속해서 추가 시세가 나오는 그런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 제가 뭐 특징주로 가지고 왔던 SM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요. 이 종목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박스권 안에서 이제 움직임이 나오다가 이번에 뭐 카카오 지분 인수권 그 이슈가 붙으면서 박스권 상단을 돌파해서 이제 좀 굉장히 좋은 추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도 꽤나 또 오랜 시간 동안 박스권 안에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 아직까지 박스권을 뭐 돌파했다던가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는 좀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박스권 상단을 돌파할 수 있을 만한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시를 해드렸던 종목이고요. 그리고 이제 네. 이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4분기 영업이익이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작년에 이런 영업이익이라던가 그런 것들이 평소에는 그렇게 막 좋지는 못했었는데 이제 작년에 본격적으로 턴어라운드가 되면서 이제 올해부터는 좀 그 외형적인 확장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꾸준히 이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는 그런 종목이고요. 일단은 뭐 항공기 부품이라던가 뭐 원소재들을 공급하는 기업이고 일단은 고객사가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뭐 나사라던가 스페이스X라던가 아니면 블루 오리진이라던가 이런 안정적인 고객사들을 두고 있어서 앞으로도 좀 지속적으로 우주항공 산업이 발전이 될 때마다 같이 함께 좀 커갈 수 있을 만한 그런 기업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박스권 상단은 충분히 돌파할 수가 있겠다. 그리고 상단을 돌파하게 되면은 추가적인 시세도 또 기대해 볼 수가 있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이 종목도 또 수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현재 수익권에 있고 최고가 수익률 7% 넘게 달성한 종목이죠. 박스권 돌파 후 상승 추세 나올 종목이다라고 정리해 주셨고요. 4분기 영업이익도 실적 호조로 턴어라운드 되었고 올해 역시도 긍정적으로 전망해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1월 30일에 매수했던 이 OTT 셋톱박스 제조 기업 알로이스인데요. 오늘 1,943원으로 종가 형성했습니다. 알로이스는 어떤 전략이 또 필요할까요? 네, 일단은 알로이스 같은 경우에는 또 최근에 계속해서 뭐 기술주들 메타버스라던가 아니면 AI 뭐 로봇 이쪽이 아니라면은 거의 시장에서 좀 움직임이 나오기 힘든 그런 네.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최근에 뭐 이전에는 뭐 유동성이 굉장히 풍부해서 여러 섹터가 다 같이 움직일 수 있었다면은 지금은 이제 뭐 긴축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좀 장기간 지속이 됐고 그리고 유동성이 굉장히 부족한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이전에는 뭐 예를 들면 뭐 2조 원으로 시장이 돌아갔다면 2조 원의 자금으로 시장이 돌아갔다면 지금은 뭐 한 2천만 원 정도로 돌아가고 있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한쪽
그 섹터에 수급이 몰리면 다른 쪽들은 좀 굉장히 쉬어갑니다. 그래서 알로이스도 마찬가지로 뭐 어떤 추세가 있었다라고 보기보다는 그냥 시장이랑 같이 옆으로 좀 횡보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다만 지금 최근에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뚫지 못했던 이제 241선도 이번에 그동안에 계속 윗꼬리 달면서 돌파하지 못했던 그런 흐름을 보였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그 이슈를 또 같이 타면서 241선을 강하게 상한가로 돌파를 해줬고요. 거래량 동반해서 돌파를 해주면서 그 위로 안정적으로 안착을 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반등을 해서 다 같이 좀 시세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OTT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생활이 바뀌면서 생활이 바뀌는 그 상황에서 충분히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이고, 그리고 이제 좀 경기 방어주 성격이 좀 강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뭐 넷플릭스라던가 이런 것들 구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보통 뭐 경기 위축이라던가 뭐 경기 침체 이럴 때 뭐 넷플릭스 OTT를 뭐 구독을 끊거나 막 그런 것들은 조금 나중에 후순위로 미루는 그런 경향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경기 방어주로 이렇게 판단을 하는 산업들이 통신업이라던가 아니면 뭐 의료업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같이 좀 포함이 되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같이 뭐 경기 침체라던가 이런 것들이 우려가 있는 그런 상황에서 좀 기대를 해볼 수 안정적으로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목표 수익률 10%로 잡아놨는데 전혀 무리가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 종목도 계속해서 홀딩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야기해주신 이주연 대표님과 방송 이후에도 더 많은 이야기, 정보를 나누고 싶으시면 문자샵 3772번으로 이주연 대표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톡방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그 저희 방송 다음 코너입니다. 후반부에 전략주 힌트를 제공해드리는데요. 힌트 들어보시고 정답을 아시는 분들 8시 이주연 대표님의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들어오셔서 올려주시면 추첨 통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마지막 코너 도전 상한가로 돌아옵니다. 네, 도전 상한가 새로운 전략주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적풍 전문가님의 오늘의 전략주 들어보겠습니다. 네, 요즘 인공지능이나 기술주들이 계속 강해요. 그렇죠. 네. 단기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께는 이쪽을 안 보면 안 돼요. 제가 그동안 장기 투자나 수익 종목들을 많이 드렸거든요. 수익률도 대부분 뭐 20, 30% 다 드렸어요. 근데 요즘 단기 투자 관심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저도 이제 오늘 좀 단기 성향의 종목을 가져오게 됐는데, 종목명은 세코닉스라는 종목을 가져왔습니다. 이 종목이 제가 주목할 만한 포인트들을 몇 가지 알려드릴 텐데요. 한 가지는 뭐냐면 이 AR, VR 기기에 대해 들어가는 그런 어떤 장비주라는 부분이에요. 요즘에 이제 메타버스나 또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사실 그동안 장비가 있긴 있었는데 어떤 뭐 성능적인 부분이 그런 것들을 뭐 둘째로 치더라도 컨텐츠들이 많이 부족했어요. 근데 이제 작년 올해부터 컨텐츠가 많아지고 또 이 기기들의 보급이 굉장히 확대되고 있는데, 다음 달에 이제 소니에서 플레이스테이션 VR이라는 장비가 나오게 되고, 이후에 또 애플의 장비가 올해 상반기에 공개될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에서 나오는 장비들도 나오게 되는데, 이 세코닉스는 과거에 이제 삼성의 AR, VR 기기 관련주로 움직였던 적이 있었고, 실제로 AR에 들어가는 어떤 투사 모듈이라던가 또 VR 기기에 들어가는 접안 렌즈 이런 걸 생산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관련주로 일단 엮여 있고요. 아까 전에 제가 이제 갤럭시 얘기를 잠깐 드렸었는데, 이 회사에서 예전에 삼성 갤럭시 또 렌즈를 만들었던 이력도 있습니다. 자, 거기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이제 자동차 차량용 전장 렌즈라는 부분인데, 이게 또 자율주행으로 엮이거든요. 아시겠지만 오늘 자율주행 관련주인 인포뱅크 같은 종목들이 상한가로 들어가면서 이제 인공지능 테마가 여기까지 확대되는가 보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미리 선점하자는 의미에서 세코닉스 약간 요즘 눌려있는 상태에서 편입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시초가 이하 분할 매수 항상 똑같죠. 목표가는 10% 잡아봤고요. 목표가는 7,900원, 손절가는 6,500원 잡아드리겠습니다. 네, 최근 AI 기술주 상승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흐름에 맞춰서 단기 투자 관점으로 추천 종목 주셨는데요. 세코닉스입니다. 삼성 관련도 AR, VR 기기 관련주입니다. 현재 눌려있는 구간에서 매수 추천해 주셨는데요. 목표 수익률 10%, 목표가 7,900원, 손절가 6,500원, 가격 전략 세워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주연 대표님의 전략주 힌트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네. 단기적으로 좀 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을 가지고 왔고요. 네. 지금 최근에 AI 섹터가 굉장히 흐름이 좋다 보니까 그 흐름을 타고 이제 좀 그 상승세를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기업 같은 경우에 제가 또 단순히 이전에도 제가 늘 말씀을 드렸었지만 뭐 단순히 테마주 그리고 뭐 단기간에 시세를 기대한다고 해가지고 뭐 기업의 가치라던가 이런 것들을 무시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가지고 온 종목도 테마주 중에서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재무를 꾸려가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든든합니다. 일단은 뭐 KT가 있고요. 그리고 CJ ENM이라던가 LG U+, 이런 우리가 알만한 굵직굵직한 기업들이 이제 이 종목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아까 미디어젠이라는 종목을 제시를 해드렸었는데 그거랑 같은 테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음악 AI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기업이 작년에 이제 음악 AI 관련 그 기업 스타트업 기업인 주스라는 기업을 이제 50억 가량을 들여서 인수를 했고요.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AI 산업에 어떤 좀 공격적인 또 산업 확장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이뤄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 음악 AI가 이제 챗 GPT가 최근에 미국에서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뭐 생성 AI라고 하죠. 뭐 작곡도 하고 시도 쓰고 그리고 소설도 쓰고요. 뭐 그림도 그리고 이런 것들을 AI가 실제로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여기 음악 AI 같은 경우에는 작곡을 하고요. 그리고 BGM도 만들고 BGM을 이제 AI가 만들게 되면은 이전까지는 뭐 저작권료 이런 것들 때문에 기업들의 부담이 좀 있었다면은 이제 AI가 만드는 그런 음악들 같은 경우 BGM이나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저작권료라던가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좀 자유롭고 그리고 비용 면에서도 아낄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좀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니뮤직 네, 그 종목은요. 오늘 상한가 도전주로 가지고 온 종목은요. 네, 일단은 차트상으로 봤을 때 장기 이평선을 돌파를 하고 이제 좀 쉬고 있는 자세를 잡고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장기간 동안에 빠져 있는 종목입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하락을 했었고 그리고 거의 1년 넘게 이제 장기 이평선 돌파를 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윗골에 달고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이번에 AI 관련 또 이슈가 동반이 되면서 저점에서 거래량 동반해서 이 장기 이평선을 돌파를 해서 이 위로 안착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시세가 나와줄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목표 수익률은 10%로 일단은 설정을 해드리고 구체적인 가격 전략이라던가 투자 포인트, 자세한 포인트들은 이따가 이어지는 무료 방송에서 같이 좀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나 이주연 대표님도 단기 관점으로 추천 종목 주셨습니다. AI 관련 테마주 중에서 미디어, 음악, AI 관련 기업이고요. 또 KT, CJ, ENM 등 지분 보유 중인 안정적인 기업으로 현재 많이 주가 쉬어가는 추세여서 추가 시세 나올 것으로 예상해 주셨습니다. 저희 방송 직후입니다. 8시부터 이주연 대표님께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어떤 주제인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AI 관련 섹터가 힘이 굉장히 강하다 보니까 네. 그 중에서도 조금 이제 막 시세가 나오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좀 추가적인 시세를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이고요. 그리고 사실 종목명만 알아가는 거는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이 종목의 투자 포인트라던가 이런 것들 그리고 구체적인 가격 전략이라던가 이런 것들까지 다 같이 다루려고 하니까 많이 오셔서 좋은 정보들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글로벌 AI 관련 수혜주 잠시 후 8시부터 시작하니까요. 참여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